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녁까지 이제 TV 토론 있었는데 당연히 본방사수 하셨을 것 같고. 네, 저도 그 현장에서 봤죠. 아, 현장에서. 네네네. 한 줄 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두 줄로 해주셔도 되고. 이재명 후보가 너무 이렇게 미꾸라지 같이 예.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네. 침대 축구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서아시아의, 그러니까 흔히 중동이라고 하는 네. 국가들의 이제 축구 경기들을 보면 침대 축구 하다가 또 반칙도 많이 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보면서 사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들이, 분노를 유발케 하는. 네,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그런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TV 토론도 딱 그 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건 본인입니다. 우리가 1차, 2차 TV 토론 국면으로 들어오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완전히 많이 꺾였거든요. 예. 사실은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 있는 대선인데 민주당 후보가 지금 뭐 이 정도로 고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입을 열 때마다 자기 지지율을 깎는 걸 해요. 그리고 본인이 네. 계속해서 뭐 자기는 오래 준비했다, 유능하다, 뭐 경기지사로 일 잘했다라고 하지만 TV 토론에서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뭐 하나 준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유능하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이제는 거의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까 뭐 윤희숙 단장과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아직 공약집도 제출을 안 했다라고 해서 네. 저는 모르던 일인데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이준석 후보는 토론에 3번 있었는데 시종일과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문제, 네. 뭐 정책에 있어서나 뭐 인식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좀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네. 어제도 뭐 집중 공격하는 전략을 좀 쓰셨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좀 많이 깎이기는 했는데 예. 아직까지도 당연히 뭐 아주 높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이재명 후보가 뭐 과반에 가까운 득표를 해버리면 이길 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좀 깎아야 되고요. 저희가 지지율 이동하는 걸 내부적으로 해보니까 저희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다고 해서 그 표가 저희에게 바로 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유보로 일단 빠졌다가 네네, 이제 없음 오름 이제로 약간 빠졌다가 어쨌든 좀 흔들리는군요. 그렇죠. 그러고 시차를 두고 김문수 후보로 가기에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비상계엄과 탄핵에 부채가 없는 이준석 후보 쪽으로 시차는 있지만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저희 전략 자체도 네. 이재명 후보의 표를 흔들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재명 후보와 맞서가지고 정말 대결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점을 부각하면 김문수 후보 지지층도 흔들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이 저희가 맞아떨어져서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구도 여론조사가 저희가 뭐 완전 급상승을 했죠. 예. 그래서 저희 전략은 TV 토론 전략은 지금까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저희가 안 그래도 준비를 했는데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토론회 얘기는 뭐 이거 여론조사 한번 보고 나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자 조사부터 봐야겠죠. 3자 구도로 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니까 이게 어제 그제 나온 조사들인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50%대는 떨어진 것 같아요. 40%대도 좀 내려온 것 같고, 김문수 후보가 뭐 30% 중반, 그 이준석 후보도 두 자릿수를 좀 유지하고 있고, 말씀하신 게 양자구도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KBS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보면 뭐 일단 9%포인트 차가 나오는데 한국갤럽 중앙일보 조사 보면 이것 역시 뭐 9%대입니다만 좀 양자에서 많이 붙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거든요. 요 얘기 하신 거 맞죠? 네, 한국갤럽 맞습니다. 조사. 특히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기존에 한 3주 전, 3주 전에 한 조사가 있거든요. 예. 그때는 이준석 후보로 넣으면 보수층에서 안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랑 양자 대결에서의 경쟁력이 거의 아마 제 기억에 20% 거의 10%대 이상 차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한 달 전에 조사했던 다른 조사긴 하지만 그런 걸 보면 이준석 후보 양자 지지율이 막 10%대였어요. 양자로 조사해도.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층에서도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못 보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달여의 기간 동안 거의 30% 정도의 지지율 상승, 양자 구도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라고 하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범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준석 후보를 찍는데 그 어떤 거부감도 없어졌다라는 없어졌다. 것이고 예. 저는 이 정도 추세라고 하면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어제까지 조사했던 조사들이 더 발표가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 조사가 완료됐으면 오늘 이후에도 발표는 할 수 있거든요. 그쵸. 오늘부터는 조사한 거는 공표를 그렇죠. 못 하는 오늘부터 거고. 조사한 거를 공표 못 하는 네. 거고 어제까지 조사 완료된 것들은 공표가 가능한데 저는 이 정도 추세, 이준석 후보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면 제 예상컨대 오늘 중으로 양자 경쟁력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조사가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충분히 예측하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막판 표심이 흔들리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선거전 초반에 이긴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의 어떤 지지 표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가져오는 것도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되게 했었거든요. 많아요. 네.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시면 실제로 좀 그런 네, 건가요? 실제로 표 그렇습니다. 분석을 네, 해보시면.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표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단일화를 할 때 이런 것들 분석한 기사들도 있고 뭐 네. 아마 중앙일보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저희 표심의 근간은 비상계엄 했으면 안 됐지, 탄핵 당할 만했지, 탄핵 적법했지 라는 게 근간을 이루면서 예. 정권 교체는 불가피한데 이게 이재명에 의한 정권 교체는 좀 너무 무섭지 않냐. 지금 저렇게 본인이 민주당의 권력을 뭐 1인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예. 지금 그걸 뭐 힘자랑을 하다가 이제 사법부 때려잡으려고 하는 세력에게 대통령의 권력까지 맡겨도 되느냐. 네. 그러면 이준석에 의한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저희 지지층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쪽이 더 나쁜가에 대한 판단은 조금 나눠집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네. 저희도 해보면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원래 생각할 만한 분들도 최소한 30%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뭐 비명계 민주당이나 예. 아니면 뭐 PK 민주당 이런 쪽에서도 지지가 되게 많거든요. 네. 저희가 또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러면 제가 그래서 국민의힘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단일화라고 하는 게 애초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재명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한 3, 4%라도 더 더해져 버리면 과반이 돼버려요. 그렇죠. 상대 후보 과반 만들어주는 단일화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정신 나간 짓 아니냐, 해서는 안 되는 짓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뭐 그렇긴 하지. 그래서 사석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저희 얘기에 공감하신 분들도 많은데 네. 뭐 결국은 다들 당에 소속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직접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신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준석 후보가 사퇴하는 식의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네. 이준석 후보 지지하던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더해지면 과반이 넘는 거고 네. 그러면은 별로 단일화의 의미조차 없어진다. 오히려 저는 자해적인 단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태의 오히려 이재명 단일화. 후보를 40%대로 끌어내리고 있었는데 네. 더해주는 단일화가 돼버리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안철수 후보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할 거고요. 중도층에서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배신감 같은 걸 느끼면서 더 이번에 비상계엄 세력에게 힘을 몰아줄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네. 더 민주당 쪽으로 결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형태의 단일화는 최악의 한 수다. 예. 거의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자는 얘기다라고 보고요.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자료들 검토해보고 해도 결국 방법은 국민들께서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확 몰아주시거나 네.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뭐 조선일보도 뭐 이제 뭐 김문수 양보론 뭐 이런 얘기를 뭐 조금은 언급도 하고 하던데 결국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 하는 게 뭐 너무 저희 자기중심적으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네. 아무리 봐도 데이터상 가능한 방안은 사실 그 두 가지 정도밖에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3자 구도를 염두에 두고 다들 뭐 그럼요. 이제 최선을 하시는 것 다해서. 같고.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결국 표심에 의한 양자 구도. 예. 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원래 동탄 모델이죠. 음. 네.
단일화 얘기는 뒤에 나눌까 했는데 그러면 지금 듣다 보니까 오늘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내일부터는 투표가 시작되니까요. 그냥 물 건너갔다라고 이제 쐐기를 박으면 되겠네요. 네, 더 저희는 할 논의는 생각이 없는 전혀 거죠?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